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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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우, 충격파 하고 계시네요. 네, 충격하고 있어요. 제가 러닝을 하다가 발목 쪽으로 부상을 가볍게 좀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편감이 있어서. 셀프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병원이잖아요. 저도 아플 때가 있고 아플 때는 제가 종종 이렇게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아프지 않으세요? 조금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합니다.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발목 쪽에 부상이 종종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상의 원인이라던가 알고 있는데도 하다 보면은 또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발목에 부상이 안 당할 수 있게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러닝 좀 하시잖아요. 잘하는 분들도 많이 다치시나요? 그럼요. 달리기로 인한 부상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이 많이 오고요. 결국은 달리기로 인한 부상은 넘어지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보다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과사용이 되면서 오는 일종의 통증인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날이 춥다라던가 겨울철에 스트레칭이 부족한 상태에서 뛴다라던가 그렇게 되면 통증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실 텐데 왜 다치셨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실 알고 있는 지식이라 실제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제 몸이 아플 때 진단은 되게 쉬워요. 지식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상이 또 오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그 발목을 왜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건데 단적으로 발목 힘을 빼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에어 포지션이라고 해서 뛸 때는 발목이 공중에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힘 빼고 있으니까 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발목의 힘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착지할 때 뒤꿈치로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발목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고, 발목 부상을 예방을 하려면은 발목 힘을 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뛸 때 발목 힘을 주고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단거리를 뛰거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러닝이라는 거는 5km든 10km든 그 이상을 뛰게 되든 똑같은 동작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오히려 불필요한 힘을 빼고 부상이 안 당하게 탄력을 이용해서 가볍게 뛰어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주변 근육들이 뻣뻣해져 있거나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은 뒤꿈치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연착륙 하듯이 자연스럽게 착지하지 못하고 쾅 받아버리면 여러 가지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발목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발목을 담당하는 근육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일단은 제일 많이 다치는 거는 앞쪽으로 오게 되면 전경골근이라고 해서 앞쪽에 발목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가자미근이라던가 뒤쪽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비골근이라고 또 옆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발목도 앞이 아프냐 옆이 아프냐에 따라서 진단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불필요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발목 부상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筋근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발목이 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충격을 분산시키려면은 둔근이 활성도가 좋아야 돼요. 둔근의 힘으로 우리가 하체 힘을 버티면서 그 충격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활성도가 떨어져 있거나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온팡 다 발목이라 혹은 뭐 무릎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이 이제 많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초보자가 많이 다치는 이유도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초보자들도 결국은 근력이 약하거나 올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아서 자꾸 관절 쪽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미드 푸시니, 포어 푸시니, 리어 푸시니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합니다. 어떤 것들이 좋다, 안 좋다 굉장히 논란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은 발목에 힘을 빼고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되고, 불필요하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올바른 동작으로 띄워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발목 힘을 빼주면은요, 자연스럽게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요, 발목 힘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막상 실제로 뛰다 보면은 결국은 패턴이 무너진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거든요. 뛰다 보면은 자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발목 힘을 그냥 제자리 뛸 때 이렇게 뛰는 건 되게 쉬워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착지를 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뛰다 보면은 온몸에 힘이 경직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고 숨이 차서 무게중심이 뒤로 젖혀지고 팔은 이렇게 올라가서 팔 스윙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을 하려면은
때는 자세 분석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올바른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필요하면 어떤 보강 운동 같은 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발목을 힘을 빼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발목에 힘을 빼려면요, 결국은 무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릎이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고관절을 들어주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어집니다. 무릎을 들어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무릎을 앞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발목에 힘을 뺀다는 거는 고관절을 이용을 해서 무릎을 접어준다. 거기에 약간 앞으로 가듯이 전진 패턴으로 몸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약간 쏠려야 돼요. 너무 이렇게 뒤로 젖혀주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상체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약간 앞으로 쏠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진 패턴을 만들어주면 무릎이 들어 올려주고 발목에 힘이 빼주면서 착지를 할 때도 포어풋이라던가 최소한 리어풋보다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가볍게 착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발목 힘을 뺀다는 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릎이 들어 올려줘야 되고 무릎을 올바르게 들어 올려주려면 고관절을 잘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무게중심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너무 뒤로 젖혀지는 것보다는 약간의 앞으로 쏠리는 느낌,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전진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발목에 힘을 빼는 과정인데 장기적으로는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발목에 탄성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땅에 달라붙듯이 막 질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프도 잘 못하는 사람들. 장기적으로는 발목의 탄성을 키우는 발목 강화 운동 같은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일 하기 쉬운 건 줄넘기. 우리가 자연스럽게 착지가 앞쪽으로 되잖아요. 발목의 주변 근육들도 강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점프 운동을 한다라던가 탄성을 이용한 점프. 잘 뛰는 사람은 정말 통통통 뛰어서 가요. 그게 약하신 사람들은 질질 끌려가는 느낌들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달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저는 어떤 치료를 하든 단기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치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기적으로 발목에 힘을 빼는 거는 당연히 자세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발목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발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고관절이라던가 몸의 중심을 약간 앞으로 쏠리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진 패턴 같은 걸 만들어주면은 발목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탄성이 떨어져 있고 통통통 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보강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발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라던가 폭발적인 점프력을 키우기 위해서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그런 탄성 운동 같은 걸 병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케이던스라고 해서 뛰는 속도를 높여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뛰면은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제일 부상을 안 당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드풋이 제일 좋냐, 호흡풋, 리어풋이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요즘 감독님인데, 황영조 감독님이 어디 달리기도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리어풋으로 잘 뛰시는 분들도 많고 상관은 없어요. 그것보다는 자기 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뛰면 되는 건데, 기본 전제 조건은 지면에 닿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고요. 발목에 부상이 안 당하게 힘을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탄성 있게 뛰어주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의 올바른 착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논문에 따르면은 호흡풋이나 미드풋이 조금 더 좋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내가 너무 의식해서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발목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착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목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관절이라던가 상체의 기울기라던가 주변 근육을 키워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이 따로 있지가 않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발목 힘도 너무 의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가볍게 뛰는 거. 네, 자연스럽게 과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몇 분 이상 뛰어야겠다, 목표라던가 기록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부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안전하게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다치셨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중에 제 몸 못 깎는다고. 저도 똑같아요. 무조건 하루에 몇 킬로 이상 뛰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 결국은 거기에 매몰이 되면서 무리가 왔습니다. 무리하지 말자. 부끄럽습니다. 네.